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까지 계속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과 제4조 정당행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노동조합법 3조하고 4조가 총칙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을 가진다. 노동 3권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러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 3권을 행사하는 중에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일을 안 하게 돼서 이럴 경우에 이런 그러니까 노조법 3조에 보면은 노동조합이 단체 개수 및 쟁의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그 배상을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조에도 보면 정당한 행위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단체 개수 및 쟁의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사용자에게 어떤 형사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불법적인 형사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형사법에 위반되는 형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는 노조법 4조에 보면은 형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단체 개수 및 쟁의 행위를 한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본다. 다시 말해서 형법에 위반되지만은 이렇게 노동 3권을 행사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이 돼가지고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행위라고 하면은 이렇게 노동 3권 헌법에서 보장된 이런 어떤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비록 이제 불법으로 증거했다든지 회사의 어떤 개인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침입을 했다든지 이런 자체가 형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노동 3권을 행사하는 중에 이렇게 발생한 이러한 형법적 위반은 정당한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바로 노조법 3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정당한 행위는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파괴 행위나 폭력 행위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쟁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노동 3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노사 관계가, 그러니까 근로 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동조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아니면 또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집단이 집단적으로 근로를 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 회사를 증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럴 때에는 바로 징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또 회사의 어떤 재산권에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는 어떤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보호를 받는 이유는 이 노동 3권이 바로 헌법 33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헌법 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노동 3권을 보장해주고 있고, 이 노동조합법 1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바로 이런 같이 이 법 자체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집단이 집단적으로 이제 시위를 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는 이런 자체는 바로 그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3권을 이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또 형사상 이렇게 불법 행위가 아닌 그 위법성 조각으로 해서 형법 20조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이 되면 회사 측에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쟁의 행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빨리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회사에 손실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정당하지 않는 쟁의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징계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형사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 정당한 그 단체, 그러니까 정당한 교섭을 하고 또 이렇게 단체 협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전체 절차는 바로 이제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정의행위가 나는 것을 예방하고 또 났더라도 빨리 종결시키는 게 주요 핵심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단체 협약,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좀 더 양보하게 되면 단체 협약이 체결되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은 그 유효기간 2년이나 3년 동안은 평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사가 갈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단체 협약을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그 노사 분기를 무조건 뭐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이렇게 좀 양보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노사 관계가 바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용할 수 있는 인건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비용 이상만 나오게 되면 회사의 경쟁력이 없고 또 나중에 이제 회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적의 어떤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다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와 노사 쪽에서 어떤 협상을 잘 해서 이런 손실이 회사 측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저도 공인 노무사로서 노사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초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사용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인사경영권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체협약은 모든 규정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나중에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둔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3개월 이상까지만 비정규직으로 쓰고 3개월 이상 고용할 때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채용돼야 된다. 아니면 연장 근로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 같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법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모든 거를 노동조합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노사관계가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고 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사경영권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만 이렇게 동의를 하고 체결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